다음 후기는 30회 때 다뤄진 사연인데 남편하고 결혼하고 실제로 같이 지낸 시간이 뭐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그 외국에 가.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사실 저는 15년 동안 과부 아닌 과부로 지냈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고 산 것이 다 합쳐 2년 채 안 되니까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친구가 남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렇게 연을 이어간 지는 1년쯤 되었어요. 그 친구가 이혼하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뭐 여튼 제 감정은 이미 떠났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2년도 같이 안 살았는데 이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건가요? 바람 피고도 당당한 이런 분들 응원합니다. 저는 여자분 입장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해외에 있고 자기 혼자 한국에서 애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 중간에 뭐 바람 핀 걸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그렇죠. 그럴 느낌이에요. 수 있죠. 사람 죽일 수도 있고. 난 이렇게 못 산다고 하면은 진짜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남편 직업을 바꾸는 걸 하든가 그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나오실 거면 남편분이 일해서 번 돈으로 일군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오실 생각을 해야지. 그 사연자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 사연에 대한 후기를 보내주셔서 이 사연은 박재현 아나운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방송을 보고는 화가 났어요. 제가 잘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받을 줄 알았는데 방송을 보니 아니었네요. 제 사연을 다루기로 하면서 PD님이 당부하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방송 내려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도움된 부분이 있고 염치 없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간단히 후기 보냅니다. 저는 바로 공감해드렸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모두가 공감할 줄 알았던 거겠죠? 그렇구나. 남자에 관해서는 신유진 변호사님 말이 대부분 맞았어요. 저와 만나던 그 남자 머릿속에 제가 이혼하면 받게 될 재산이 있었네요. 진짜 너무 이런 거 놀랍습니다, 정말. 이 찌질한 새끼! 동창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힌트를 왜 놓치지 사람들이? 진짜 너무 깜짝 놀래, 이런 거. 이혼한 동창이 돈이 있으면은 만나겠냐고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받았는데 이혼해도 내가 받을 재산이 거의 없다라고 지나가듯 얘기했어요. 남자친구한테 네. 나 이혼해도 받을 재산 거의 없다. 박지희 솔루션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보라고. 대박이다, 진짜. 근데 진짜 어이없게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가 점점 늘어나대요. 그 전까지는 단칸방 하나만 있어도 나랑 함께면 좋겠다고 온갖 그럴싸한 말은 다 하더니 뭐 사업이 안 풀려서 차도 팔아야 한다느니 아이고. 보란 듯이 부동산 앱을 켜놓고 지방에 저렴한 방을 들여다보질 않나. 결국 얼마 안 돼서 헤어졌어요. 죽어도 돈 얘기는 안 꺼내고 제 마음이 식었다나 뭐라나요. 암튼 거지 같은 남자 걸을 수 있게 해준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얼마나 인생에 진짜 끌어도는데. 이거 거의 인생을 살려야 그렇지. 거 아닙니까? 소문도 나는 사람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 있다 그랬어. 그 남자랑 너무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사랑한다. 근데 왜 그 남자 못 만나게 하냐? 결혼해야 된다고. 이러면 이 정도 너무 사랑하면 만나야 된다. 근데 내 말 듣고. 아니, 근데 또 이게 브레인박의 솔루션으로 또 이렇게 바로 걸려들 바로 줄이야. 이렇게 바로 했어요. 걸렸네. 바로 걸리다니. 제가 이런 솔루션으로 제 남자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자기 건 안 되나요? 결국 이상한 사람과 만나고. 꽃뱀의 남자 버전은 제비라고 하죠. 아니요. 그럼 다른 거예요. 다른 말 있습니다. 지읒뱀이라고 있어요. 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지읒뱀. 저 처음 들었어요. 나 처음 들어. 나 처음 들어. 왜 무슨 이걸 뱀이지? 또 모르시지? 카톡으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진짜 모르시나 보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댓글창 더럽히지 마. 그게 계속 볼게요. 네. 방송에서 남편이 출장 중에 아예 해외에서 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첫째 낳고 얼마 안 돼서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거절했고요. 가본 적도 없는 타지에서 애까지 키우면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막말로 무슨 대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지. 남편도 그 이후에는 제안한 적이 없어요. 방송 후반에 네 분이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혼자 애 키우면서 장사했는데 그게 주체적이 아니면 뭔가요? 좋은 와이프 아니었다는 거 인정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한두 번 실수로 그렇게 취급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기분 나쁘셨네. 그러니까요. 사과드립니다. 바로바로. 네, 사실 이게 장사하고 이런 게 또 힘든 일이거든요. 혼자 애 키우면서 네. 장사 그렇죠. 주체적으로 사셨지. 굉장히 주체적인 거 인정합니다. 사연 소개되고 2달쯤 지나서 남편은 사업 정리하고 들어왔어요. 그쪽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서 그냥 한국에서 아는 형이랑 장사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대부분의 여유 시간에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저와는 좀 서먹합니다. 저도 남편에게 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남편도 저한테 아이들한테 하는 만큼 노력을 하지 않네요.
아이들도 좀 편해졌는지 뭐만 하면 아빠부터 찾네요.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맘 같아서는 그냥 이혼하고 싶은데 언변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 인생에 도움이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고민 중이에요. 제가 맡아서 하던 가게 일도 도와주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뭐 그렇게 잔소리는 많이 하는지 차라리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솔직히 좋은 얘기 못 들을 것 같아 망설여지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 할 만한 사람들은 제가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욕만 할 것 같아 또 여기에 하소연을 하게 되네요. 라고. 오, 엄 변호사님이 좀 기다려주셨던 사연 아닌가요? 그럼요. 이런 사연도 있잖아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나요 지금? 법무법인 가족. 네, 저희 동네에 보면은 안다만이라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요. 안다만 타이 음식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가 이 양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요?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그러신가요?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일단 약간 친근한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항상 네. 널 생각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너의 이혼도 내가 한번 잘 한번 컨설팅을 해보겠다. 어필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이제 남편한테 다시 정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처음 맞아요. 결혼할 때부터도 이 남편한테 크게 막 이렇게 결혼을 원해서 했던 게 아니어서 자신의 잘못들도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불륜이라는 건요 엄청 두근거리거든요. 불륜들이 엄청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가족끼리는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고 싶다, 사랑해, 애절하거든요. 그냥 그런 감정이 목마른 거구나. 그런 떨림과 설레임이 남편한테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같이 사는 게 맞나 싶지만 이분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도움을 드리자면 그런 거 불륜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감정. 네, 그런 감정은. 막 정말 두근거리고 막 그런 거는 정말 불륜에서만 가능하지. 만약에요? 지금 남편이랑 이혼을 한다고 쳐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불륜이 아니고서야 그렇게까지 뜨겁지가 않다. 진짜예요. 진짜 뜨겁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좀 현실을 좀 직시하실 필요도 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떤 삶을 원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났어요. 우리도 사랑일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일까라는 영화가 있는데 처음 남녀가 만나서 설레는 감정은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다 관계는 이제 그렇게 다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생각을 아니, 또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근데 것 같아요. 손 아나운서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는데 불륜들은요 그 남녀 간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사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그 어설레? 수위가 높아요. 그 서로 간에 나누는 대화가 높고 이 사람과의 만약에 미래를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그렇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이 없는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데만 집중해. 오로지. 그래서 더 세게. 자극적인 자극적인 서로 간에 그냥 애정을 갈구하는 나는 너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 막 그런. 근데 진짜 이분은 일단은 그 거지 같은 남자를 걸을 수 있게 해준 부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진짜 되게 크지 않나요, 이거? 그거를 해준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할 정도 가볍게 넘긴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게 크다. 저희가 생색내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이게 사연자분이 큰일 뻔하셨거든요. 네, 진짜. 저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했다가 진짜 인생 망할 뻔했어요.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가 이 사연자분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솔루션을 드렸잖아요. 이 남자 쭉정이다. 그랬더니 댓글에서도 바람 피는 여자라서 나쁘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 남자는 재미만 보는 게 좋을 듯. 맞아. 근데 일단은 우리 사연자분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한 계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둘 사이에 어떤 대화를 터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던가 뭔가 계기는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은 이대로 서서히 굉장히 관계가 단절되지 그렇죠. 않을까?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만도 못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혼도 나쁘지 않은데 이분이 내가 이혼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좀 하신 다음에 이혼을 하시면 좋겠다. 지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후기를 받고 보자마자 좀 웃었어요. 근데 왜요? 이 사연자가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이 녹화할 때 이 손문선 아나운서님이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얘랑 부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결혼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혼했죠. 아 그런 거 같네. 하루를 살아도 부부로 살고 싶은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다 정말 하루만 사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연애를 안 하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봐.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간 거예요. 막, 어떤 상태인지 막, 남편이랑은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았고, 지금 내 옆에는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랑 살자 그래. 마음이 그렇겠다. 이분은 사연을 또 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한 번 더 계속 이혼 건으로. 반복적으로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보면 다음 사연이 예측되는 이 남자는 괜찮을까요? 아, 또 새로운 분. 괜찮다. 근데 그거 계속 사연 주세요, 그러면. 그래. 기다리겠습니다. 들어보고 걸러주게. 기다리겠어요. 약간 남자 필터 해가지고 남녀 필터 이렇게. 네. 재혼이라는 게 그런 분들만 봐서 그런가 두 번째 이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재혼 기간은 두 번째 이혼 준비 기간. 그게 사피엔스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엄 변호사님의 말을 약간 틀자면은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끝내는 거지. 재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이 관계를 끝내고 만나는 게 좋잖아요. 영원히 혼자 살려고 이혼하는 거는 난 비추예요.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난 너무 즐거운데? 솔직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뭐 50이든 60이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가요? 그렇죠.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조급함을 갖지 지금 않고. 기간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30년 걸렸잖아요. 두 번째가 30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린 마음을 갖고. 네. 어차피 120세 시대니까 앞으로 3번은 더 할 수 있어요, 언니. 100세도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숙제 너무 그렇게 부담감 갖지 말고 무거움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지? 이런 무거움들 맞아. 때문에 또 결혼 회피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동거가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그런 불법적인. 어제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죠? 넘어가려면 꼭 이러신다. 그래 넘어가려 지금 딱 막판에 이제 발동 걸리는 사람들 사이. 댓글로 왜 엄 변호사님 말을 끊냐고. 아니 끊으면 하니까 끊는 거야. 이영표가 그랬는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란 뭘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그런데 그게 이영표인가요? 네. 혼인은 모든 게 준비가 된 사람이 들어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죠? 가장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혼을 해서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야 이영표 같이 너는 임마 결혼했으면 최고의 플레이어라는 거 보여줘야지. 왜 경험만 하려고 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년해로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죠? 경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뭐 꼭 금메달을 따지 않고 중도 그쵸. 포기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중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우린 또 아닌 척 해줘야지 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네. 그냥 다소 모자란 사람이어도 같이 이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또 결혼의 취지이기도 하다. 뭐. 대체로 부족하지 않나요? 그 결혼할 때 완벽한 사람이 되기는 현실 어렵잖아요. 근데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영표의 견해는 결혼에는 뭐 거의 반대로 적용된다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못생겨서 헤어지고 싶다는 그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던 너무 궁금했는데 후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남편이 너무 못생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갱년기가 오면서 남편 얼굴을 보고 있자면 없던 화병도 생길 정도로 화가 납니다. 그냥 못생긴 남편이 싫은 것일 뿐입니다.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끝난 거지 방금. 갱년기가 커요. 저는 갱년기에 호르몬 문제가 와서 이분이 드디어 내 인생 이렇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지. 이 남자랑 사니까. 아니 뭐 연봉도 높고 바람도 안 그러니까 피우고 성실하고 어영부영한 결혼 치고는 그래도 이게 평타 이상인 거거든요. 너무 못생겼다고 이제 와서 헤어지기엔 너무 30년이나 잘 사셨다. 저 또 너무 훈훈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네. 이 사연 신유진 변호사님께 부탁드릴게요. 몇 달 전 남편의 외모로 이혼할 수 있는지 사연을 보냈던 50대 주부입니다. 후기를 보내달라는 요청에 지난 몇 달을 돌아보니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많은 일이 있었네요. 각자 조금씩 다른 의견을 주셨지만 생각해보니 네 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다 맞는 이야기라 신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엄 변호사님의 의견, 갱년기 치료가 먼저라는 두 아나운서님의 조언, 갱년기를 통해서 새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신 변호사님의 의견 모두 너무 감사했습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 사연 보낼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고민이 시작된 원인 중 하나가
올 초부터 다니기 시작한 탁구장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셋이서 운동 삼아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탁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제 남편 또래였어요. 건강하고 활기가 넘쳐 보이는 탁구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도 듣다가 집에 들어오면 늘어진 티셔츠에 속옷만 입고 있는 배 나온 남편을 보니 저도 모르게 비교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이게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분명히 원인이 있다. 머리로는 일에 치이고 들어와 편하게 입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꼴을 보면 또 제 부하가 치밀었던 거죠. 강사와 뭔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분도 같이 강사를 하고 계시고 근데 친구의 친한 언니이기도 해서 그럴 만한 일도 없었어요. 갱년기인 것도 맞는데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지금은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 말한 일들보다 더 중요했던 일은 남편과의 대화였어요. 방송을 보고 나름 제 자신을 추스리고 나니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는데 남편의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본인이 갱년기인 것 같다고요. 남편이 일하는 공장이 코로나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은근히 퇴사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하네요. 올 초에는 편제가 바뀌면서 저한테는 좀 편하게 일할 수도 있겠다 좋아했었는데 사실 그게 한직으로 밀려난 거였고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나 하나 없어져도 공장도 세상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대요. 저도 최근에 느꼈던 제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둘이 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같이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어요. 두 딸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는 우리 인생을 살 거니까 너희는 알아서 하라고요. 이 딸년들이 웃긴 게 지들은 몇 년 전부터 알아서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평일 저녁에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동네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을 가거나 드라이브를 갑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그동안 이렇게 안 했는지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삶이 이런 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갱년기인 걸 알아서 조심하다 보니 다툴 일이 적어졌네요. 올 초에 사연을 보낼 때만 해도 고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올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추신! 방송하시면서 남편 외모를 궁금해 하시던데 사진을 보내기는 좀 그렇네요. 딸들한테 농담으로 너희 아빠 외모 어떠냐고 물었는데 애들은 아빠 정도면 괜찮은 편이라고 하더군요. 아니 제가 이분에게 지금이라도 못생겼으면 헤어지고 새로운 삶을 재밌게 살 생각을 해야지 왜 노화의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시냐고 막 약 먹지 말라고. 갱년기가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기 싫다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하는데 왜 약 먹으라는 거야. 저는 반대로 이제 갱년기 치료를 시작할 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갱년기 이제 치료를 받고 또 남편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을 또 공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또 더 단단해지고 네, 더 끈끈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방송 진짜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의 어떤 정답이랄까? 자기만의 해답이랄까? 열쇠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걸 아직 열지 못하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자기 갖고 있던 열쇠를 꺼내서 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참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그런 취지였고 그리고 엄 변호사님의 그 뼈 때리는 말씀.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니냐.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한다고 한 사람 못 봤거든요. 대안이 있지 않을까 이분은. 그것 때문에 뜨끔 내가 이렇게 비교를 했었지. 말하지 않아도 눈치를 채다니. 사실 뭐 아무 사이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요. 아무 사이는 아니지만. 근데 이것도 너무 이해 가지 않아요? 네. 내가 탁구장을 다니는데 내 남편이랑 동갑인데 너무 멋있는 강사분이 막 활력도 넘치고 몸도 너무 좋고 이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 배 나온 남편이 늘어진 티셔츠 입고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마음 너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행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상황이기는 했지만 운동 강사 분도 집에 가면은 그렇게 늘어져 있는 남편일 수 있다. 같이 살면 또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네. 이런 이벤트는 계속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아니 제가 예전에 조인송 씨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계기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실제 만난 거예요.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근데 실제로 만나 뵈니까 사람이 너무 멋있기도 하지만 너무나 예의 바르고 그 애티튜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했는데 그날 이제 끝나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진짜 남자친구가 못생기지 않았는데 오징어인 거야. 오징어가 돼 있는 거야, 남자친구가. 왜냐면 3시간 동안 난 조인성을 보고 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 마음이 뭔지는 안다. 하지만 일시적이잖아, 이런 것들은. 그날 하루 뭐 탁구장 다닌 동안 잠깐 며칠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또 지나가서 남편분이랑 즐겁게 살려고 막 같이 뭐 어디 다니시고 맛있는 거 먹고 하잖아요. 일시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은 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지나간다. 그래서 그 잘생긴 남자들 그 떼거지로 나오는 그 영화 절대 남자친구랑 보러 가면 안 된다. 뭐 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잖아요. 뭐 아저씨 이런 거. 네. 큰일 나, 큰일 나. 옆에서 오징어가 퍽퍽 먹고 있다고. 뭐 눈으로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뭐랄까 의지가 되는 사람은 아닌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도 또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또 재밌게 딸들도 다 컸고 재밌는 삶을 또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정말 우리 넷의 의견이 다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다. 이 조합은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PD님이 이 사연을 막 바꾼 거 아니에요? 변호사 그 새끼는 정말 짜증나요. 뭐 이런 게 있었던 건데. 아니에요. 뭐 점점점을 바꾸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고 지금 쭉 하다 보니까 훈훈한 사연만 계속 이어져서 저도 변호사님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죄송하기까지야 뭐. 죄송하니까지. 저는 아직 잘 모르는 얘기라 남성 갱년기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나요? 갱년기라는 게 나이가 있나요? 나이가 있죠. 조금 있죠. 50대? 지금 갱년기라서 짜증을 내시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직도 탈모가 되는 거 보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남성 갱년기 증상은 성생활과 관련된 게 가장 두드러진대요. 먼저 나타나고 성욕 감퇴, 발기부전, 성관계 횟수 감소, 무기력감,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 같은. 이런 거. 난가? 벌써? 아까 1년에 2번이 다시 떠올라가지고 하여튼 양치질 못하고 잔 적이 몇 번 있는데 최근에. 시작됐나요? 조금씩. 자 이제 다음 사연 후기 할 건데 보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사연일 거예요. 남편이 리얼도를 사용하시는 걸 발견을 하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분이 저희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고 이 리얼돌이 과연 미성년자를 본뜬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분명히 뭔가 촉이 왔거든요. 사무실로 올라가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 앞이니 문 열어달라고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신랑이 문을 여는데 옷도 헝클어져 있고 땀도 나 있었어요. 책상 뒤에 여자가 있더군요. 근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서워. 그건 리얼돌이었습니다. 본인이 산 건지 진짜 아는 사람이 준 건지 제 앞에서 통화도 시켜줬어요. 그 인형은 누가 봐도 미성년자 같았어요. 누가 보내줘서? 호기심에. 이건 오케이인데 미성년자를 본뜬 리얼돌에 뭔가 흥미를 붙인 상태다라면은 뭐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까지도. 여튼간 이 리얼돌을 폐기했을 때 또 나와의 또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문서도 저런 거 해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시에 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이렇게 아내분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남편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요구를 하는 것도 미안할 수 있거든요. 정말 남편과의 그런 성관계를 조금 자주,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사연자분이. 이 내용은 손 아나운서님께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리얼돌 사연을 보내 소개됐던 사람입니다. 혹시나 지인들이 저희 사연인 걸 알까봐 후기까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피디님의 부탁으로 조심스럽게 보내봅니다. 사실 사연을 보내면서도 지혜가분들이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날 이후 리얼돌을 좀 검색해 봤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걸 선물한 사장님과 만나게도 해줬는데 사장님도 사모님까지 모시고 나와 너무 당황하시면서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건 절대 취급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늘 새님 같아서 골려주려는 생각에 장난으로 보낸 건데 일이 이렇게 커져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고 같은 제품 안내문도 보여주시겠다 했는데 그냥 안 보고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그 제품은 저한테 걸린 후에 사장님께 돌려드렸고 바로 폐기하셨다고 해요. 피디님이 녹화 전에 제품 사진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 당시에는 그걸 찍을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사진을 보냈으면 달리지 않았을 댓글들이 많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를 전혀 모르다 보니 지레짐작해버렸네요. 댓글로 분노하셨던 분들께도 죄송해요. 진짜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지혜갑분들 말씀대로 남편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남편과 성적인 문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보다는 제가 연애 경험이 많고 그걸 남편도 알고 있다 보니 남편은 항상 저에게 성적으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성욕이 생겨도 저한테 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말하네요. 저도 관계 중에 리액션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면에서 소심한 사람이라 옆에서 계속 칭찬하고 응원해줘야 기가 사는 사람인데 저도 육아에 치이다 보니 그렇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형에다 그렇게 성욕을 풀었다고 하니 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 변호사님처럼 쿨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다 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전보다 더 돈독하고 편안한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품에 고마운 마음도 드네요. 다 지나고 나니까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좀 웃기기도 하네요. 본인 일처럼 걱정해주시고 공감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A컵을 커밍아웃 하신 지인님께 특히 감사드려요. 앞으로 팬이 될게요. 아, 팬은 갑자기 왜요? 갑자기?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어주세요. 더운 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특히 훈훈하더니 너무- 가장 크게 걱정하셨던, 근데 또 여기서도 브레인박이 그런 게 아닐 거다. 종류가 다양하다. 미성년자가 아니라 뭐 이렇게 가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게 이제 가슴 크기 별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사이즈별로 나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얘 말이 맞아. 검색해봤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고 취급이 안 되잖아요. 손 아나운서님은 사연자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아주 그냥 큰 공감을 해. 그걸 보고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A컵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거 범죄다 이거. 아우, 사기 한 번 당할 것 같은데. 사기한다는 건 다행이에요 정말. 당하게 다. 아니 근데 언니가 아예 촉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촉이 있는데 다 틀려. 이게 범죄야? 그게 범죄야? 되게 단호한 촉이에요. 맞아. 보면 항상. 되게 단호해. 되게 단호하고 확신에 차. 근데 틀려. 진짜 무시무시하다 정말. 네. 아, 그리고 이분이 특히 감사해 주셨던 분이 있는데 엄 변호사님한테 감사 이게 왜 빠졌죠? 엄 변호사님이 방송 중에 남편이 불쌍하다. 남편이 불쌍하고 그렇게 만든 건 아내다. 남편이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고 남편을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든 건 이 사연을 주신 분이다. 사연을 주신 분은 혼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뼈 맞은 것 같이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괜히 했나 보다. 왜요? 그래서 이혼 안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되게 고집 부리시는 게 아니라 또 남편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 지나고 나니까 남편에게는 좀 미안하다.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성욕을 풀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짠하기도 하다고 하셨고. 결과적으로 또 전보다 더 돈독하고 편안한 사이가 됐다. 음. 네. 이 말에 지금 엄 변호사님이 굉장히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성분은 경험이 조금 이 남편분을 만나기 전에도 있으셨는데 남편분이 이 여성분이 첫사랑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성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내분에게 잘 표현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아내분은 그걸 좀 몰랐고 반대되는 케이스였는데 역시 대화로 잘 풀어가지고 공감을 하셨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리얼돌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혼까지 생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준 예,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됐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요? 그 리얼돌 보내주신 사장님 만나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사장님 불렀는데 사모님도 나왔어. 혼자 나가기 무서웠겠지. 같이 나와가지고 아 그런 제품이 아니고 막 안내문 보여주려고 그러고 막 아 너무 웃기다. 그 사장님도 만약에 혼자 나왔으면 섭외한 거다. 맞아. 우리 댓글 중에는 그건 절대로 선물 받은 것일 수가 없다라는 댓글도 많았는데 맞아. 골려주려는 생각에 장난으로 보냈는데 되게 짠하지 않아요? 누군가 장난치려 이렇게 툭 보냈는데 이걸로 정말 성욕을 해소하고 있었다니.
아니 근데 뭐 돈을 좀 써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때 녹화하면서 이런 제품이 중고로 거래가 될 수 있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셨는데 리얼돌이라는 말을 안 쓰기는 하지만 거래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로 쓰는구나. 네네. 검색을 해보니까 적잖이 있더라.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개인 간의 거래가 더 활발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리얼도를 사용하고 이런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걱정했던 부분은 뭐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 저희가 조금 네. 걱정했던 부분이었고 쓸 수 있죠. 이거 뭐 리얼도 쓰는 거 갖고 왜 뭐라 그러냐 하시는 댓글도 있었는데 그런 게 문제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리얼돌 사장님도 사모님을 대동하셔가지고 결백함을 증명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연자분과 사연자분 남편이 또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고 하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는 다 윈윈. 뭐 패자는 저 하나다. 뜻밖의 의문의 일패. 뜻밖의 커밍아웃. 네. 이제 마지막 후기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이 얘기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던 남편의 동성애자 친구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 보내주셨어요. 농담으로 A씨 남자 좋아해? 이렇게 물었는데 남편이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제서야 많은 것들이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3월 말에 일이 터졌습니다. 가게로 가보니 A가 술이 떡이 되어 누워있었습니다. 남편이 A를 집에서 재우자네요.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게이 친구가 좋으면 이혼하고 A랑 살림 차리지 그러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A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카톡 하나를 보냈는데 남편이 저한테 A의 성 정체성을 얘기한 거에 충격을 받았다네요. 아무튼 A가 안 나타나니 좋기는 한데 남편하고의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기분을 풀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게이 친구라고 말을 해서 요 말실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저는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 아내가 이 상황에서 내내 불편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편과 대화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걸 자기 친구한테 말했으면 부부 사이 얘기가 그게 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같이 또 그 다음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둘이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A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또 셋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그 친구한테 같이 사과를 하겠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 내용은 박재현 아나운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편의 게이 친구 때문에 사연 보낸 사람입니다. 방송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 할 말이 많진 않은데 간단히 보내도 괜찮다고 해서 보내봅니다. 저도 살면서 동성애에 대해 왜 안 들어봤겠어요. 깊게 고민해본 적은 솔직히 없지만 나름 그 사람들이 더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어떤 게 맞는 행동인지 몰라서 고민한 거고 결과적으로 실수한 거고요. 제가 그냥 게이가 무조건 싫고 그랬으면 2달이나 남편이나 A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참았을까요? 솔직히 몇몇 댓글 보고 많이 화가 났어요. 본인한테 이런 일이 생겨도 그렇게 멋있게 쿨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네요.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난 금요일에 남편한테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했어요. 엄 변호사님이 하라는 대로는 안 했고 그냥 솔직히요.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간에 남편한테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준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내가 너무 고민이 돼서 방송에 사연을 보냈다고 했어요. 좀 놀라기는 한 것 같은데 같이 방송을 다시 봤어요. 다 보더니 남편은 그래요. 자기도 잘 모른대요. A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고 잘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요. A씨가 연락이 오면 사과하고 앞으로 나름대로 잘 챙겨줄 테니까 남편도 가족을 좀 더 신경 써달라 부탁했어요. 남편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남편한테 A씨 연락처를 받아 문자를 남겼어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A씨에 대해 나한테 말한 건 내가 하도 물어봐서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이 A씨를 너무 걱정하고 있고 나도 걱정이 되니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기회를 준다면 만나서 다시 사과하겠다고요. 읽기는 했는데 답은 아직 없어요. 기다려봐야죠. 네 분이 우리 남편 참 좋은 사람 같다고 해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길고양이 하나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리한 부탁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 남편에게 갚지도 않을 신세를 많이 져요. 저도 그런 마음에 반해 결혼한 건데 그런 남편의 성격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암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 사연 때문에 욕먹게 해서 죄송하고요. A씨한테 나중에라도 연락 오면 또 메일 드릴게요.
잘하셨다. 진짜 이 남편분. 그리고 어제 문자가 와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A입니다. 저 때문에 곤란하신 것 같아 죄송하군요. 얼마 전에 오래 만난 사람과 이별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처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B, 남편 말고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얼마 전에 헤어졌구나. 언젠가는 C씨에게도 그 사연자분이죠.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알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된 김에 지방을 돌고 있습니다. B한테도 얘기했는데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B 매장에서 막걸리 한잔 하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예, 문자가 왔다고 해요. 되게 와우. 잘 해결하셨다. 네. 그러니까요. 정말. 사실 이 사연에서 우리가 남편분을 칭찬을 많이 하게 됐지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사연자분의 마음을 남편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방송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방송을 같이 보게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내 마음도 좀 이해를 해줘. 내가 막 아기를 품고 한 것도 아니잖아. 막 그런 그런 걸 완곡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남편에게 어필했던 것 같고, 또 남편분도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진짜 한 분의 이야기만 또 들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방송의 내용일 수 있었겠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엄청 쿨하게. 네네네. 사연자분이 보내셨을 때는 왜, 술 취하는 척 하고 있었네? 다 듣고 있었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또 이 친구분, 네, A 이 씨. 친구분이 A씨가 이별을 한 거야. 오랫동안 만난 사람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방황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친구가 이렇게 도와줬던 거라고 생각하면은 또 이해가 되죠. 그렇죠. 어쨌든 이 남편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전혀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세 분이서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이렇게 같아요. 되면 그렇죠.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A 씨가 본인의 그런 성 정체성을 또 제일 친한 친구의 아내분도 알게 된 거니까 요거를 기회로 또 세 분이 더 또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화의 부재, 서로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또 이런 참사를 불렀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연 후기가 전체적으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상대에 대한 마음을 몰랐고 상대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갈등이 다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엄 변호사님은 굉장히 슬퍼하고 계세요. 네, 오늘 정말 대화가 기운이 정말 없죠. 중요하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사연자분도 이제 처음에 그런 말실수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너무 이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진짜 남편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그때는 사실은 잘못했어, 실수한 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막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이 첫 번째 손을 내미는 게 사실 저는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부 사이에는. 맞아요. 근데 용기 있게 자기가 먼저 실수인 거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셔가지고 이렇게 물꼬를 탁 트신 거를 진짜 너무 잘하셨다. 네. 근데 우리 사연 보내신 분들은 진짜 사연을 보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액션을 취하는 거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객관화를 시켜보는 그런 걸 하는 건데 이 사연을 보내고 다시 무기력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해결 능력이 있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 브레인박이 솔루션을 주면은 그 솔루션대로. 저의 솔루션은 이제 주로 반대로 생각하죠. 하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필요해요. 그런 의견이 필요해. 샤이 속문선들 있다. 그래야 또 브레인박이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브레인박이 단호하게 또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고 싶은데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저보다도 언니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면서 언니 말이 근데 맞나? 내 말에는 항상 의문을 가져. 네, 말투나 이런 게 굉장히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투이기 때문에 오늘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반대다. 허당 송문선 선생. 정말. 근데 오늘 방송을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후기를 받아서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해왔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결혼하면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치. 네. 모아놓고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은 많으신데 소개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보내주신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이혼을 실제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소개되기는 좀 어렵다, 좀 걱정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소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좀 훈훈한 사연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서 아 근데 또 논란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보실 텐데. 맞아요. 네. 썸네일을 자극적인 걸로 해. 후기는 이런데 썸네일 완전 반대로. 막장 후기들을 막 이러고. 사실은 다 거의 대화로, 그죠? 대화로 풀 수 있는 것들, 서로 몰랐던 거를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두 분 변호사님께서 진짜 핵꿀팁 대방출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읽어드리면서 같이 공감해드리고 또 우리 생각도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과정 자체가 또 사연 보내주신 분들과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후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저희한테 굳이 사연 주시지 않았어도 뭐 스스로 또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사연을 주셔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솔루션을 골라가지고 또 이제 행동을 취하시고 그래서 해결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만약에 고민했다면은 파국으로 갔을 수 있는 일들도 저희가 이렇게 훈훈하게 만들었다. 저희 자랑을 하면서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네네. 네, 저희가 어떻게든 또 같이 고민을 해서 해답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